인공지능과 우리의 삶이라는 주제 첫 번째 연설로 네이버 클라우드의 성낙호 전무님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성낙호입니다. 안톤 코르네트 교수님의 강연을 들으면서 연결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더 좋을 것 같아서 즉흥적으로 얘기하려고 하다 보니 말이 꼬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AI 시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AGI의 시대가 올 거라고 예측도 되고 하는데 과연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바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간단하게 소개해드리자면 저희는 LLM을 2021년 발표했던 기업으로 전 세계에서 세 번째로 AI라는 것을 소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일반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90% 이상의 사람들이 AI를 사용한다고 할 때 저희를 잘 모르는 이유가 있는데요. AI를 가장 관통하는 핵심적인 키워드는 스케일링 로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것들을 극명하게 보여준 사례는 지금 한국어로 써 있어서 죄송합니다만 왼쪽에는 미국, AI의 절대 강자 미국이 있고 딥시크라는 것이 나온 다음에 국가 주도로 중국이 무섭게 추격을 하고 있는 이것을 보고 있는 것이 현재의 상황이라는 것인데요. 그 전까지는 AI가 소수의 뛰어난 과학자들에 의해서 만들어질 것이라고 여겨졌고 이러한 AI가 소수의 빅테크에게 전유물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라는 걱정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딥식 모먼트 이후로 중국에서는 해당 성능을 내는 AI 모델을 개발하고 있는 회사가 십수개에 이르고 있는 등 AI를 만드는 것이 소수의 특정된 그룹에서만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스케일링러라고 말씀드린 그것인데요. 스케일러는 AI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좋은 데이터를 많은 컴퓨터에 넣고 큰 모델을 만들면은 누구나 강력한 성능의 AI를 갖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지금 현재 우리가 모두 보고 있는 AI들은 대부분 인터넷에서 구할 수 있는 데이터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대동소이한 성능들을 보이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오픈소스 모델이든 프로프라이티 모델이든 여러 가지 AI 모델들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것이 현재 상황인데요. GDP의 7%까지를 예상하고 있는 등 여러 가지의 예상이 있습니다. AI가 앞으로 경제에 미칠 영향이라는 것 크기 때문에 각 국가에 대해서는 이것들을 어떻게 다뤄야 될지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것이고 저희는 이러한 이유로 소버린 AI라는 컨셉을 만들어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앞으로 AI는 단순히 산업혁명 같은 우리가 인류가 다음에 다뤄야 될 다음 차수의 트랜지션이라고 보기보다는 이제 각 국가가 직면한 부의 재분배나 아니면 사회 구조의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누구나 만약에 만들 수 있는 것이라면은 산업적으로 재무적으로 앞뒤가 맞는 그러한 계산상에서라면 누구나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AI가 좀 다들 써보셔서 다들 느끼고 계시겠지만 올해의 AI랑 작년의 AI랑 재작년의 AI가 되게 굉장히 다릅니다. 그렇게 되면서 각 그 시점마다 AI를 우리가 만들 수는 없으니까 AI 기반의 새로운 생태계를 만들어야지 하면서 이제 스타트업들도 많이 나오고 했었는데 오른쪽 아래에 있는 제스퍼 같은 기업들이 GPT-3가 나오고 나서 가장 각광을 받았던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만 지금은 CEO가 해고되었습니다. 이것들을 AI 래퍼 컴퍼니라고 최근에 부르고 있고 퍼플렉시티 CEO가 사실 퍼플렉시티가 AI 래퍼라고 약간 비판적인 시각이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 주시기는 사실 엔비디아도 TSMC 래퍼다라고 하는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는 건데요. 사실은 AI는 굉장히 급격하게 발전할 수 있는 포텐셜을 갖고 있고 그런 것 때문에 AI가 현재 해결하지 못하는 것들을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기업들이 빠르게 잠식당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랑 뭔가 안 맞는 것 같을 텐데 AI가 이렇게 계속적으로 발전한다면 결국 빅테크에 다 잠식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지만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AI는 데이터를 갖고 만들어지고 현재는 퍼블릭 데이터를 기반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다 비슷하겠지만 프라이빗 데이터에 대해서 만들어진다면 굉장히 특색이 있고 경쟁력이 있는 AI가 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 스케일링을 따라서 지금 확장되고 있는 AI에는 지금 순서가 틀렸네요. AI의 특징상 AI가 성능이 더 좋은 것이 나오려고 하면은 더 높은 비용을 수반하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이 트렌드가 지속될 수는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서 안톤 교수님도 말씀 주셨지만 지금 무어엘로보다 빠르게 확장하고 있는 이유는 전력을 더 많이 써서입니다. 전력을 많이 쓰면은 비용을 많이 들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 지금 그것들은 한계에 이르고 있고 최근에 발표된 GPT-5 같은 경우는 GPT-5 Pro를 전체 트래픽을 받지 않게 조정함으로써 그런 것들을 대응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고 있는 건 오히려 AGI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슬로우 다운이 일어나고 있고 그것들이 개선되기 위해서는 아래 칩 레이어에서의 그 근본적인 개선이 있지 않고서는 지금까지 우리가 봤던 정도의 스피드업은 기대할 수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많은 기업들이 AI를 직접 써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최근에 리포트에 따르면 투자한 기업 중 95%가 실질적인 사업 성과를 보지 못하고 아쉽게 POC 레벨에서 끝난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그것들이 어떠한 이유인지는 역설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AI가 에이전틱 AI의 시대에 돌입했다라는 그것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에이전틱 AI는 AI가 학습된 데이터를 벗어나서 밖에 외계랑 이제 결합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게 된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인데 역설적으로 말하면은 아직은 AI가 그쪽에 있는 기존에 있는 시스템들과 잘 융합되는 것을 만들기가 어렵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레그라고 하는 솔루션은 현재 레그 베이스로 답을 내는 AI를 만들어서 테스트해 보면은 실질적으로 챗GPT나 제미나이나 여러 가지 생성형 AI 서비스에서 경험했던 것과 굉장히 다른 경험을 얻을 수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사람들의 모든 익스펙테이션은 AI라고 하면 이런 것이지 하고 이제 엔터프라이즈 이런 걸 만들어야 한다고 할 때 나오는 게 굉장히 크고 그런 것들을 하려고 할 때 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느냐라고 아마 물어보신다면은 그들이 명확한 답을 낼 수 없는 이유는 그들이 AI 모델을 직접 만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AI 성능이 나오는 것은 데이터를 갖고 직접적으로 AI 만들 때만 통제할 수 있는 것이지 다른 파운데이션 모델 공급 업체가 주는 API 그대로 써갖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저희가 지금 제안하는 것들은 그래서 실질적으로 문제를 풀고자 하는 기업들은 AI를 만들고자 하는 기업들과 지금 굉장히 경결합돼서 해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안 그러면 이 AI 하이브라고 불리는 이 레이스에서 관전자의 신세가 될 수밖에 없지 않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것들이 지금 말씀드렸던 얘기들입니다. AI의 실패 원인은 AI 모델 성능이 아니라 그 문제를 풀도록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이고 AI로 문제를 푼다는 것은 네, 현재로서는 그 해당 영역에 대한 데이터를 충분히 학습한 AI일 때만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칩이 문제라고 했잖아요. 그럼 칩 설계를 할 수 있는 AI를 만들고 싶을 텐데 그런 거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제미나이나 오픈 AI나 아니면 그런 걸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칩 설계에 대한 데이터들을 그들이 액세스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러면 칩 설계하는 회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지금 되게 난감한 건데 사실 칩 설계하는 회사들도 그러한 AI를 직접 만들려고 해야 그러한 시대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스케일링 로에 따르면은 AI가 발전하는 것들은 그 큰 비용을 같이 수반합니다. 그 비용 계속적으로 늘어나는데 이것들에 대해서 많이 말씀들을 안 하고 계십니다. AI가 최근에 그록4 같은 경우는 그록4 헤비는 한 달에 300달러를 이제 그 과금을 하고 있고 사실 오픈 AI가 원래 예정했던 그 서브스크립션 모델로는 월 3천만 원짜리 모델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걸 런칭하지는 않고 GPT-5의 경우는 굉장히 낮은 가격으로 책정을 했는데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성능을 낮췄기 때문이라고 샘 알트만이 밝힌 바 있습니다. 성능을 낮췄다는 게 더 나쁜 모델을 만들었다는 게 아니라 큰 모델을 만들고 큰 모델을 모든 트래픽을 받는 게 아니라 질의가 들어왔을 때 이거는 좀 간단한 문제라고 하면은 좀 간단한 모델한테 맡기고 어려운 문제가 나오면은 어려운 모델에 맡기는 형식으로 이렇게 스펙트럼을 구성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점점 이제 무거워진다는 얘기고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해결하려고 하는 AI 트래픽의 상당수가 그렇게 복잡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들도 최근에 챗GPT 사용 보고서에서 발표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럼 뭔가 좀 앞뒤가 다른 것 같기는 합니다. 사실 우리가 AI를 갖고 어떤 걸 쓴다고 할 때 과연 우리가 필요로 하는 AI는 항상 무거운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이 있는 IMO 금메달 리스트의 AI일까라고 생각하면 사실 우리가 지금 어떤 기업이나 조직에서 일할 때 대부분이 다 IQ 200이 넘는 사람들과 일하는 건 아니듯이 사실 여러 가지 그 디스트리뷰션이 존재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현재 지금 IMO 금메달 리스트인 AI가 풀지 못하는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군사 AI 같은 것도 풀 수 없고요. 각 지역에 있는 그 세세한 지역 정보들도 학습하지 않기 때문에 알지 못합니다. 굉장히 제기드 인텔리전스라고 한 형태로 현재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것이 학습 데이터가 우리가 경험한 것과는 다르게 다방면의 데이터를 학습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놀라고 있고 걱정하고 있는 것과는 실제로 좀 다르다. AGI가 되기 위해서는 사람이 알고 있었던 정보들을 모두 다 학습한 AI를 사용해야 될 텐데 현재 AI는 그렇게 학습되지 않아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AI를 만들기 위해서는 사실 최근에 피지컬 AI 얘기하면서 나오는 것처럼 여러 가지의 공간학적인 모델을 한 번에 같이 만드는 것들이 필요하고 그런 것들을 옴니 모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노벨상 수상하신 데미스 하사비스께서 말씀도 하셨지만 앞으로 AGI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거는 옴니 모델이고요. 옴니 모델이라고 하는 거는 피지컬 AI랑 현재 지금 쓰고 계신 AI가 하나로 합쳐진 모델입니다. 근데 반대로 말하면은 한국에 있는 어떤 곳곳에 있는 거리뷰 같은 것들이나 아니면 내비게이션 데이터나 여러 가지 데이터를 다 학습하려고 하면은 데이터가 매우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데이터가 커지려고 하면은 모델이 커져야 한다고 말씀드렸고 모델이 커지면 비용이 늘어납니다. 그럼 이러한 상황에서 어떠한 것을 더 밀도 있게 학습하려고 하면은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해야 될 것은 전략적인 선택이고 분화된 모델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현재 굉장히 서로 다른 모델들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같은 데이터를 학습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다른 데이터를 만들어서 학습을 하게 되면 서로 매우 다른 AI들이 존재하게 될 것이고요. 물론 하나의 모델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굉장히 무겁고 비싼 모델이 될 거라서 시장에서 많이 활용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반대로는 AI를 활용하면서 나오는 데이터들도 있습니다. 그 데이터들에 대한 얘기는 뒤에서 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약간 그런 건데 저희가 AI를 전 세계 세 번째로 만들었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는 이유는 저희가 스케일을 못했기 때문입니다. 스케일을 못한 이유가 연구력이 부족해서라고 생각하실 수 있고 겸허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만 사실은 저희가 변명하고 싶은 거는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 사이즈가 미국의 50분의 1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는 그러한 것에 대한 버블을 이용한 레버리지를 하기에는 좀 더 머뭇거릴 수밖에 없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실 경제 규모가 AI로 어떻게 드러난다는 것이 보여지기 전까지는 저희는 최대한 작은 규모에서의 내실을 다지는 데 노력을 하고 있었고 이제 본격적으로 AI가 어떻게 사회를 바꿀 수 있는 드라이버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감을 찾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달려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방향은 AGI까지 가는 그러한 롱텀 골은 아닙니다. 일단 현재로서도 AI는 워킹한다고 보고 있고 지금 사회를 바꿀 수 있는 큰 동력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AI가 저희가 지금 생각하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사람을 대체하는 존재가 아니라 사람의 이코노미, 아까 안톤 교수님 장표도 있었지만 휴먼 이코노미랑 AI 에이전트 이코노미가 별도로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합쳐져서 발전하는 그 상을 그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저희가 예시를 든다고 하면은 IT가 발전한 다음에 1인 방송 시대가 열려갖고 굉장히 많은 컨텐츠 크리에이터가 나온 이 상황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거는 방송 전문가들의 일자리가 많이 사라지긴 했지만 개별 방송이 많이 나타났다는 데를 주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인텔리전스가 보편화되면은 1인 기업 같은 것들이 많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반대로 생각하면은 현재 지금 어떤 내가 경제 활동을 할 때 실질적으로 최종 수요자까지 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의 단계들을 건너뛰는 에이전트들이 생길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거의 D2C로 직접 제가 만들어서 소비자까지 연결하는 경제에 대한 활성화를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경제가 더 활성화되고 소비자들은 더 많은 재화를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에이전틱 AI 시대가 왔다고 할 때 이 부분을 고도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기술 자체가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연결해 주는 것입니다. 기존의 경제 시스템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경제 주체들이 서로가 만든 가치를 다른 가치로 교환하고자 할 때 있었던 그 많은 보틀넥들을 에이전틱 AI를 통해서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에이전틱 AI를 만드는 것이 만약에 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하면은 저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이것을 더 많은 사람들이 쓰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쓰기 위해서 지금 현재 보틀렉이 되고 있는 것은 비용입니다. AI 에이전트를 쓰기 위해서 월 얼마씩 내셔야 되는데 사실 이러한 문제들이 인터넷이 처음 나왔을 때 똑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제 나이 때는 인터넷 쓰기 위해서는 모뎀으로 전화를 걸어서 다이얼업을 해가지고 이거 썼었어야 되거든요. 그럼 월 10만 원, 20만 원씩 냈어야 되는 굉장히 비싼 것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소수의 사람들만 쓸 수 있었고 아니면 대학이나 대학원에서만 쓸 수 있었던 게 기술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을 어떻게 해결했는지 다 알고 계시듯이 검색 시장이라는 검색 광고 시장이라는 것이 나오면서 아무도 돈을 그렇게 많이 내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대신에 사용자 자신이
상품이 돼가지고 광고에 노출되면서 그것들을 활용하고 있는 것이 현재 상황인데요. 마찬가지로 AI도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현재 최근에 챗GPT를 쓰는 사람들, 한국에서의 많은 사람들에서 우스갯소리로 들리는 얘기가 나를 가장 잘 아는 거는 와이프도 여자친구도 아닌 챗GPT다라는 얘기를 많이들 하시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AI와 긴밀하게 여러 가지 디테일한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나의 니즈들을 거기다 많이 노출하게 되는데요. 그런 노출하는 것들이 현재 수준에서 AI에서도 이 정도 노출이 된다고 하면은 앞으로는 어느 정도로 나를 알게 될까를 생각해 보면은 사실 굉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광고 비즈니스에서 갖고 있는 CTR이나 로아스 같은 것들은 아마 기존 앞으로의 AI 베이스에서는 전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바뀔 것이라고 생각하고 광고에서 미디어 자체가 에이전트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광고가 어떤 걸 뭐 깜빡깜빡거리면서 이런 물건 좋습니다라고 하지만 그게 아니라 AI 에이전트가 나와서 말을 거는 마이너스 리포트에 있던 그런 광고들이 나온다고 하면은 아마 컨버전은 굉장히 높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형태의 광고를 저희가 제공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서 만약에 만들 수 있다고 하면은 이것에 대해서 사용자한테 사용 비용을 받을 필요는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제는 그러면 그런 재화를 공급하려고 하는 분들이 에이전트를 만들 수가 없는 것이 문제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제안을 드리는 거는 이런 에이전트를 누구나 만들 수 있도록 플랫폼화해서 공급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AI를 만드는 데 있어서 저희는 소수의 수학이나 아니면 굉장히 복잡한 문제를 풀어야 되는 분들만 쓰는 AI가 아니라 모든 국민이 하나의 국가의 그 경제를 레버리지할 수 있고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보편적인 공공재로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것들이 사실 저희 네이버가 원래 하고 있던 사업의 업태와도 맞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린 거는 새로운 AI 기술이 사람을 대체하거나 하는 것들을 하더라도 그 대체하는 게 사람과 사람을 잇는 사이에 있는 그러한 단계들을 대체하는 것이지 사람과 사람과 사이에 기회를 연결하는 데 있어서는 더 많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시작점은 시작점을 기존의 IT 시스템에서 할 수 있던 걸 AI를 대체하는 것에서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대부분 다 보셨겠지만 이미 IT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AI를 바꾸게 되면은 좀 더 불편해지는 경향이 있고 오히려 비용이 증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새롭게 창출되는 부가가치가 적기도 하고요. 그래서 원래 지금 클릭으로 할 수 있었던 일을 굳이 말로 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런 것들은 제가 뭐 화면을 못 볼 때밖에 없어서 그런 것들이 사실 AI 스피커 때 많이 있었던 시나리오들인데 사실은 AI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IT가 접근하지 못했던 영역을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저희가 만들었던 지금 밖에도 전시되어 있는 케어콜이라는 서비스가 초기에 AI 기반의 서비스이기도 한데 그런 것들은 사실 그 독거노인 분들의 안위를 일일이 여쭤봐야 되던 그 지자체 공무원분들의 수고를 덜어드림으로써 그분들이 더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더 입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어서 고독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데 기여를 하고 있듯이 이 AI는 기존의 IT 시스템이나 기존의 사회 시스템이 접근하지 못하고 있던 잠재적인 기회들을 많이 발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하나의 예가 저희가 지금 대동이라는 기업과 함께 하고 있는 영농일지 에이전트라는 것인데요. 영농일지가 어떤 거냐면은 한국에 있는 많은 농민분들이 다 서로 다른 농법으로 농업을 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효과적으로 효율적인 영농을 할 수가 없어서 그런 것들을 계도를 하고 싶은데 그런 거 하려면 어떻게 하는지를 기록을 하셔야 되는데요. 기록할 시간이 없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기록할 시간이 없어 전화를 일일이 걸어갖고 여쭤봐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잘 안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말씀드렸던 케어콜과 같은 걸로 이제 오늘 어떤 걸 하셨는지 여쭤보고 그럼 하다 보면은 새로운 영농법 아니면 더 효과적인 것들을 알려드릴 수 있을 것이고요. 그런 걸 통해서 일단 전산화를 한다는 건 IT화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기술로서 기능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는 이제 이번에 새로 나온 비료가 있는데 사보시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작황이 좋으셨는데 이것들 직접 팔아보시겠어요? 하고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 올려보는 것까지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형태로 AI는 직접적으로 우리가 생각만 했던 그러한 미래들을 현실화시킬 수 있는 기술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을 현실화시키는 데는 지금 아까 안톤 교수님이 오겠냐 안 오겠냐 말씀 주셨던 그러한 AGI 레벨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현재 당장 액셔너블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깜빡이고 있네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이것들을 그래서 범국민적으로 AI, 그 전체 경제 시스템을 개선하는 플랫폼으로서 만들어 보고 싶은 것이고 이것들을 하나로 만들어서
가보려고 합니다.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저희가 50분의 1의 규모밖에 안 되기 때문에 좀 걱정을 했던 게 있는데, 이번 정부에서 이걸 국가 어젠다로 만들어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맨 먼저 타겟하려고 하는 사업 중에는 정부 AX의 연계와 방금 말씀드린 범국민 AI 확장, 이 두 가지에서 시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AI 자체가 여기서 그치는 것은 아니고 피지컬 AI나 뭐 제조, 국방 이런 데까지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실질적인 협업을 현재 진행하고 있고요. 앞으로 이렇게 나아가면서 이걸 통해 가지고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의 기회들을 현실화시키고 구체화시켜서 경제 규모를 더 키우는 증폭기로 활용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만든 것이 한국에 도움이 되겠지만 한국만을 위해서 생각하진 않고 있고요. 계속 깜빡해서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빠졌네요. 그래서 이거를 사실은 한국이 좋은 테스트베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을 기반으로 저희가 다른 나라에 수출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사우디아라비아랑 태국이랑 같이 하고 있는데, 이러한 니즈들은 사실 모든 국가가 동일하게 갖고 있고 모든 국가가 동일하게 실현할 수 있는 미래상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잘 모르시겠지만 저희는 AI에서 풀 버티컬 역량을 갖고 있는 전 세계 몇 안 되는 기업입니다. 다만 스케일이 좀 작았던 것 때문에 아직 잘 인지도가 낮은 게 있는데요.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이버 클라우드의 성낙호 전문님이셨습니다. 저희가 시간 관계상 질문은 받지 못할 것 같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 기조연설로 이어갈 텐데요. 역시 인공지능과 우리의 삶이라는 주제 두 번째 연설로 주식회사 카카오의 유용하 총괄리더님을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이제 APEC이라는 국제 행사에 앞서서 저희 카카오와 오픈 AI 이렇게 양사가 국제적인 협력을 통해서 어떤 그 프로덕트를 만들고 있고 어떤 미래를 그리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카카오가 이제 올해 2월달에 그 양사 전략적 제휴를 발표했고 공동 프로덕트 개발을 발표를 해서 쭉 진행을 해왔는데요. 지금 저희가 만든 컨셉이 바로 그겁니다. 카카오톡을 통해서 생활 속에 일상 속에서 접하는 그런 챗GPT를 통해 전 국민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AI 서비스를 만들어 보자, 그런 내용으로 접근해 봤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발표할 내용은 저희가 집중한 거는 저희 카카오도 나름대로 저희 자체 모델이나 자체 기술들을 발전하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지만 챗GPT 같은 경우는 모두 아시다시피 전 세계 수억 명의 사용자들이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한국만 해도 수천 명의 국민들이 경험해봤고 유료 구독자만 해도 수백만 정도 됩니다. 이 정도 되는 이제 좀 세계적인 수준의 AI 서비스를 한번 경험을 해본다면 다시 이제 어느 정도 그 눈높이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좀 사용자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다고 저희는 생각했고, 거기에 저희가 병행을 해서 사용자들 눈높이에 맞는 서비스를 일단 제공하면서 저희 나름대로의 체력을 좀 발전시켜 보자, 그런 개념으로 좀 이 과제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만든 프로덕트 이름은 여기 챗GPT for 카카오라고 올해 이제 한두 달 내로 아직 짧은 시간 내로 이제 좀 오픈이 될 예정에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발표할 내용 중에서 협업에 관한 내용을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파트너십을 맺고 양사 간의 이제 개발팀 그리고 서비스팀 그리고 되게 많은 국제적인 협력을 진행해 왔습니다. 법무도 있고 당연히 법무, 세무, 재무 관련돼서 뭐 개인정보까지 모든 인원들이 같이 프로덕트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사의 비전을 담으면서 한국 사용자에게 가장 딱 맞는 서비스를 만들겠다라는 공동 미션을 가지고 같이 협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이 협업을 이제 진행할 때 집중한 부분은 카카오톡의 사용자가 카카오톡 안에서 챗GPT의 가장 뛰어난 기능을 안전하고 쉽게 이용할 수 있게 하자, 그것이 하나이고, 두 번째는 저희는 이제 각 AI 서비스, 에이전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뿐이 아니라 이 이후에 사용자들이 보는 서비스로서의 생태계를 한국에서 더 확장해 보자라는 미션을 가지고 과제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이 생태계의 의미는
다양한 서비스를 저희 카카오톡을 통해 AI화 시켜서 생태계를 확장시켜 보자는 느낌으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 관련돼서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요 이후에 다음 주나 다다음 주 정도에 카카오톡 안에서 챗GPT 서비스, 챗GPT4 카카오를 사용할 수 있게 될 텐데요. 그 모습은 바로 이런 모습이 될 것입니다. 이제 사용자분들께서는 이제 평소 사용하던 카카오톡 안에서 간단하게 챗GPT 서비스를 사용하게 될 것이고, 주고받은 여러 가지 대화 맥락에 따라서 그 대화 내용을 이용하여 사용자의 그 의도에 의해서 이용하여 챗GPT에 질의를 할 수 있고, 챗GPT를 질의한 내용들을 바로 대화방에 공유하는 그런 순환 구조를 순환 구조를 통해 여러 가지 챗GPT 서비스와 카카오톡의 여러 가지 서비스를 연계해서 잘 이용하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공유 같은 여러 가지 기본적인 기능은 당연히 제공되는 것이고요. 이 밖에도 여러 가지 프로필에 관련돼서 저희 이제 지브리 같은 여러 가지 이미지 생성 기능 같은 건 전 국민이 잘 익숙하게 이용하고 계시는데, 이런 것들을 더 고도화시켜서 카카오톡 프로필과 연계해서 좀 잘 카카오톡의 기본 기능들과 잘 어우러질 수 있도록 발전을 시켜 나갈 예정에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제공하게 될 챗GPT4 카카오는 챗GPT의 기본적인 스펙 그대로 이제 제공되게 될 예정인데요. 검색 및 이미지나 파일 업로드 거기에 대해 따라서 그 미디어 파일을 인식하는 기능, 그리고 이미지 생성 기능들도 오픈 시점에 똑같이 제공될 예정입니다. 또 그 이외에 뭐 음성 모드라든지 그 등등의 기능들도 차례대로 오픈될 예정입니다. 사용자 여러분들은 아마 이런 카카오톡에서 가장 최신의 챗GPT 기술을 좀 편리하게 접근하고 이용하게 될 것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요. 이제 지금부터는 여태까지는 이제 카카오톡에서 챗GPT 기능들이 어떻게 들어가게 될 것인지 간단하게 모습을 설명드렸고, 이제부터는 더 저희가 중요한 비전으로 생각하고 있는 AI 에이전트로서의 카카오의 역할을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과제에서 저희가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던 기술 중 하나는 챗GPT 안에서 카카오 에이전트 툴콜을 연동하는 부분입니다. 자연스러운 대화 맥락 속에서 노래 추천 아니면 장소 추천 같은 요청을 인식하고 이에 맞는 카카오 서비스를 자연스럽게 직접 호출해서 사용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카카오는 여러 가지 서비스를 AI를 통해서 제공하게 될 것이고, 서비스 기능들을 지금 여기 보이는 여러 가지 서비스들 외에 점진적으로 계속 확장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것은 사용자들이 복잡한 메뉴 탐색이나 앱 간 전환 없이 편하게 원하는 작업을 챗GPT를 사용하는 와중에 경험하게 될 것을 뜻하는데요. 저희가 기존에 원래 접근했던 여러 가지 에이전트들 방법으로는 저희가 예를 들어서 선물하기 같은 경우를 본다면, 기본적으로 선물하기 에이전트를 만들고 선물하기에서 여러 가지 자연어로 텍스트로 하든 음성으로 하든 여러 가지 선물을 추천해줘라는 그 발화를 통해서 선물하기 에이전트를 구현하는 것을 좀 기존에 생각했다면, 저희가 생각한 거는 챗GPT에서 모든 것을 통합적으로 들어가는 게이트웨이를 만들자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인 서비스의 자체 에이전트로 접근하게 된다면, 앞서 이제 많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러 가지 그냥 앱이나 그냥 여러 가지 외부를 통해서 서비스를 하는 것보다 전혀 편하지가 않아요. 하지만 저희가 이제 챗GPT 같은 경우를 통해서 하게 된다면, 특히 카카오톡 안에서 챗GPT를 사용하게 된다면 굉장히 그 별도의 웹이나 앱을 통해서 접근하는 것보다 빈번하게 접근하고 일상생활에서 더욱 많은 발화를 질문을 하게 될 텐데요. 그 와중에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연동돼서 제공이 되게 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카카오 에이전트를 통해서 저희가 어떤 생태계를 만들어 갈지 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협업을 통해서 처음에 오픈될 서비스들은 이 정도입니다. 뭐 카카오 맵이라든지 예약하기, 그리고 음악에 관련된 멜론, 선물하기, 캘린더 등등이 제공될 예정인데요. 실제 과업을 간단하게 실행하고 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목적을 두었습니다. 간단하게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지 동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친구들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장소에 대한 검색을 니즈로 넘어갔고, 장소를 검색하고 장소에 대해서 이제 예약하는 그 플로우로 넘어갑니다. 이렇게 예약을 하면서 캘린더로 넘어가게 되고, 이제 한 번에 여러 가지 에이전트들이 협업을 해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그런 시나리오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나리오 외에도 저희가 차례대로 보여드릴 에이전트들은 이렇게 뭐 다양한 선물하기에 관련된 에이전트라든지, 그리고 음악에 관련된 추천, 음악 추천 아니면 뭐 탑보드 같은 것들 보여줄 수가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프로필에 관련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기능들, 그리고 뭐 톡딜이라든지, 그리고 카카오 페이에 관련된 부분, 그런 기능들을 제공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번에 출시할 예정인 카카오 에이전트를 간단하게 소개해드렸는데, 이를 시작으로 저희는 보다 확장된 AI 에이전트 생태계를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 서비스에, 저희 카카오뿐이 아니라 특정 서비스에 국한되지 않고 필요한 모든 부분에서 사용할 수 있는 범용적인 기반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요. 이때 물론 당연히 저희는 챗GPT와 여러 가지 개인정보 보호에 관련된 논의를 거쳤고, 안전하게 데이터를 다룬다는 원칙을 기반으로 여러 가지 데이터 처리에 대해서 안전을 기하면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서비스에 카카오 에이전트가 접목되면서 단순히 대화를 넘어서 사용자를 대신해서 실제 작업을 수행하는 에이전트 중심으로 서비스들이 앞으로 인터넷 서비스들이 바뀔 것으로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사용자의 다양한 요구를 개인 비서처럼 완벽하게 지원하기 위해서 기존 서비스들이 에이전트에 적합하도록 기능이 확장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저희는 다음에 좀 설명해 드릴 AI 에이전트 플랫폼을 통해서 카카오 내부 서비스, 아까 말씀드렸던 페이 모빌리티 등의 여러 카카오 그룹의 서비스 전반하고 외부 서비스, 외부의 인터넷 서비스, 그리고 공공기관의 여러 서비스, 오픈 API 제공자까지 모두 참여하는 AI 에이전트 연결 실행 네트워크를 좀 구축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AI 에이전트 생태계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카카오뿐이 아니라 다양한 서비스의 여러 가지 피처들이 툴로서 잘 제공이 되고 만들어지고 서비스가 손쉽게 연결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저희는 기업과 여러 가지 서비스를 만드는 기업과 개인이 직접 AI 서비스를 이용한 툴을 제작할 수 있는 그런 플레이 MCP라는 개발 인프라를 준비했습니다. 플레이 MCP는 지금 툴 제작을 위한 서버 개발, 그리고 구축, 그리고 카카오 에이전트와 연결하기 위한 검수와 튜닝 체계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등록된 툴은 아까 말씀드렸던 챗GPT 4카카오, 그리고 카나나, 그 밖에 외부의 클로드 등의 다양한 AI 인터페이스에 간단하게 붙이고 호출될 수 있도록 진입점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개발된 AI 서비스용 툴들은 플레이 툴즈라는 마켓플레이스를 통해 서비스가 될 예정입니다. 사용자는 이 마켓플레이스를 통해서 카카오톡의 챗GPT 4카카오를 비롯한 원하는 서비스에 여러 가지 AI 툴을 쉽게 연결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스마트폰에서 여타가지 10년 전에 스마트폰에서 앱을 발견하고 설치하고 쉽게 이용했듯이 AI 서비스들을 쉽게 발견하고 에이전트에 연결하고 사용하는 그런 시대를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선 플레이 MCP에는 저희가 먼저 그 사용자에게 인지도가 높은 시장에서 많이 니즈가 많은 그런 서비스들을 전략적으로 제휴를 해 함께 할 예정에 있습니다. 카카오 그룹사,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카카오 그룹사는 물론 외부 파트너 서비스들과 제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일반 여러 가지 서비스 기업 만드는 기업들 혹은 그냥 여러 가지 AI 서비스로 서비스를 하고 싶어하는 그런 기업들 그리고 개인 역시도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고 있습니다. 카카오는 이제 전 국민이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MCP 기반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서비스 제공 파트너와 협업하면서 안전하고 유용한 AI 서비스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화면을 하나하나 넘기며 기능을 찾던 시대에서 AI가 먼저 사용자의 필요를 이제 이해하고 자연스럽게 실행해주는 시대로 전환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향하는 미래가 바로 여기에 있는데요. 카카오톡에 챗GPT가 들어옴으로써 사실 지금 기존의 챗GPT가 집중했던 PC의 업무 그리고 개발 툴 그런 업무 효율화 툴에서 실제로 이제 앞으로 사용자들이 일상생활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생활 속의 AI로 사용성이 변화하고 확장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기존의 생산성에 집중됐던 AI 툴들도 저희를 통해서 일반 서비스들을 위한 일상생활에서의 서비스의 AI 툴로 확장될 것이라고 저희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말 한마디로 원하는 기능이 이제 실행되고 다양한 파트너 서비스들이 AI 구조로 쉽게 연결되는 구조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진을 찍고 이 장소가 어디야 아니면 이 선물이 어디야 했을 때 일반 기업들은 그 이미지를 분석하고 키워드를 뽑아내는 AI 서비스를 자체적으로 모두 구축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저희는 이것을 챗GPT의 기본 기능과 연결해서 다양한 일반적인 기업들도 쉽게 자사의 서비스를 AI로 엑셀레이션 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AI 생태계를 확장시킬 수 있는 큰 무기가 될 것으로 저희가 함께 그려나가는 미래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오픈 AI와 카카오의 협업의 시작인 카카오톡 챗GPT for 카카오가 이번 10월 내로 출시될 예정입니다. 시작인 만큼 사용자의 니즈와 그 시장에 필요한 니즈를 빠르게 듣고 빠르게 개선해 나가는 서비스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주식회사 카카오의 유용하 총괄리더님 고맙습니다.